병원 사무실, 병원장이 두꺼운 서류철을 움켜쥔 채 뛰쳐나온다. 15년간의 기부 기록이 여기다 있어. 반드시 그녀를 지켜야 해. 경찰서 앞 순애를 태운 경찰차가 막 출발하려는 순간 병원장이 전속력으로 달려온다. 사람들의 시선이 병원장과 경찰차 사이를 오가며 긴장감이 치솟는다. 그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이게 증거예요. 병원장이 서류를 높이 들어 보인다. 경찰에 끌려가는 순간 15년간의 비밀이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제 한 남자의 발걸음이 그리고 한 묶음의 서류가 세상을 뒤흔들게 됩니다.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시작 전 잠깐의 관심이 평생의 추억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낡은 시장 골목에 첫 번째로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네마트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구멍가게죠. 간판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유리창에는 세월의 때가 끼어 있지만 그 안에서 묵묵히 하루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순애, 올해 60살입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군데군데 피어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순애는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낡은 앞치마 끈을 허리에 단단히 매죠. 파란색 앞치마는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래졌습니다. 곳곳에 기워진 자국도 보이죠. 하지만 순애는 이 앞치마를 소중히 여깁니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서 입고 저녁에는 깨끗이 빨아서 널어놓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에는 항상 계산기와 볼펜, 그리고 낡은 가죽 지갑이 들어 있습니다.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방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순애의 집이죠. 침대 하나와 작은 식탁, 낡은 텔레비전이 전부입니다. 벽에는 혼자 찍은 사진 몇 장이 붙어 있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애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합니다. 시장 골목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인사말이죠.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서 물건값을 계산하고 잔돈을 건네주고 가끔은 외상 장부에 이름을 적어주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돈이 부족하면 다음에 주세요라며 흔쾌히 외상을 허락해주죠. 순애의 가게는 작지만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라면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과자, 음료수까지 빼곡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건들을 배치했죠. 천장 근처까지 선반이 올라가 있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꺼낼 수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진열대 구석에는 먼지가 쌓인 과자들도 보입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죠. 순애는 이런 물건들을 버리지 않고 할인해서 팔거나 아예 공짜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특히 동네 아이들에게는 이거 곧 버려야 하는 거니까 가져가라며 건네주곤 하죠. 오전 9시가 되면 시장이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과일가게 아저씨가 순애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하고 인사를 건네고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어제 만든 김치 좀 갖다 드세요 하며 반찬통을 내밀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걸 받아요. 모려 우리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오전 10시쯤 되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장 보러 온 김에 잠깐 수다를 떨어가는 거죠. 순애 씨, 평생 저 앞치마 못 벗고 살겠어. 그러게 말이야. 나이 60이 다 되어가는데도 하루 종일 가게에만 매여 있으니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 누가 돌봐주겠어. 참 기구한 팔자야. 젊을 때 시집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이렇게 혼자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맞아. 그때 대학도 못 가고 바로 일터로 나갔잖아. 부모님이 아프셔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순애는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변명하거나 해명하지도 않죠.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인 것처럼 담담한 표정을 짓습니다. 에휴, 평생 고생만 하며 사는 인생도 있구나 싶어. 맞아. 우리는 그래도 자식들이 있어서 다행이지. 순애 씨는 정말 혼자서 잘 살아.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이런 말들이 순애의 귀에 들려와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좋아서 한다고 순애 씨 참 대단해. 나라면 벌써 포기했을 거야. 이 나이에 뭘 포기해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점심시간이 되면 순애는 가게 뒤편 작은 공간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습니다. 직접 싼 김밥 2줄과 물 한 컵이 전부죠. 가끔 손님들이 사준 빵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옛날 가요를 들으며 조용히 식사를 마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잠깐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계산대에 앉은 채로 고개를 끄덕이며 졸다가 손님이 오면 벌떡 일어나죠.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잠깐 졸았네요. 괜찮아요. 순애 씨도 사람인데 쉬어야죠.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순애의 가게 앞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과자를 사 먹으며 떠들고 웃는 아이들을 보며 순애는 흐뭇해합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100원이야. 그런데 용돈 있니? 조금 부족해요. 그럼 다음에 갖다 주렴. 아니면 오늘은 할머니가 주는 거야. 순애는 아이들에게 늘 후합니다. 돈이 부족해도 과자를 주고 가끔은 공짜로 주기도 하죠. 아이들이 고마워하며 인사할 때면 순애의 얼굴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들러서 맥주나 안주를 사갑니다. 순애는 이런 손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순애 씨도 고생 많으세요. 언제 쉬세요? 쉬는 게 뭔가요? 이게 제 일상인걸요. 그래도 가끔은 여행이라도 다녀오시지. 여행 돈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밤 10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됩니다. 순애는 하루 매출을 계산하고 현금을 정리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죠. 매출, 지출, 순이익까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순애는 그날의 수익을 모두 봉투에 담아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죠. 시장 골목은 이미 조용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죠. 순애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걸어가죠. 남몰래 하는 게 좋아. 보여주면 순수함이 사라지잖아. 순애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켜온 약속을 되새기는 것처럼 말이죠. 40년 만에 열린 중학교 동창회 소식이 순애에게 전해진 것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낡은 우편함에 꽂혀 있던 초대장을 받아든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카드지에 금박으로 인쇄된 글씨가 번쩍였죠. 서울중앙호텔 연회장에서 만나요. 순애는 초대장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들 얼굴이나 보자는 생각이었죠. 동창회 당일 순애는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하지만 입을 만한 옷이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 입던 검은색 바지와 흰색 블라우스가 전부였죠. 거울 앞에 서서 한참 바라본 순애는 결국 그 옷 그대로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호텔은 순애가 사는 동네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1시간 반을 가야 했죠.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순애는 잠깐 주춤했습니다. 너무 화려했거든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맞나? 순애는 초대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연회장으로 올라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야. 가장 먼저 순애를 알아본 건 김영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반장을 했던 아이죠. 하지만 지금의 영희는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평범하게 지냈지. 순애는 소리 작게 대답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멋지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여자들은 예쁜 드레스나 한복을 입고 있었죠. 순애의 소박한 차림새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허리에 두른 앞치마가 그랬죠. 순애는 집에서 나올 때 앞치마를 벗는 걸 깜빡했던 겁니다. 워낙 몸에 익숙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차고 온 거였어요. 어머, 순애야, 앞치마를 왜 차고 왔어? 옆에서 누군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제야 자신의 차림을 내려다봤습니다. 파란색 앞치마가 블라우스 위에 걸쳐져 있었죠. 아, 미안. 깜빡했네. 순애는 당황해서 앞치마를 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순애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이때 동창회 회장인 최미란이 다가왔습니다. 미란은 중학교 때부터 집안이 부유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대기업 사장 부인이 되어 있었죠.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김순애 아니야? 미란의 목소리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에 가까웠죠. 안녕, 미란아. 오랜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넌 지금 뭐하고 지내? 작은 가게를 하고 있어. 가게? 아, 무슨 가게? 동네에서 작은 마트를 해. 미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죠. 순애야, 아직도 마트 계산대에 서냐? 미란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었죠. 너도 인생 참 기구하다. 다른 동창들도 킥킥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옛날에 공부 잘하던 애가 이렇게 늙을 줄 누가 알았어? 맞아. 그때는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도 못 갔잖아. 그래도 시집은 갔을 법한데 왜 혼자 살아? 순애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거나 화내지도 않았죠.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어디 살아? 시장 골목에서 살고 있어. 아직도 그 동네? 우리 어릴 때 살던 그 동네 말이야? 응, 거기서 쭉 살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순애의 앞치마에 다시 머물렀습니다. 파란색 앞치마는 이곳 화려한 연회장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죠. 순애야, 이런 자리에 앞치마 차고 오면 어떡해. 정말 그러게 좀 차려입고 오지. 순애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죠. 미란이 다른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순애 좀 봐줘.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살아왔잖아. 그러게 참 대단하긴 해. 혼자서 가게까지 하고. 하지만 좀 안쓰럽긴 하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동안 순애는 조용히 술잔을 들었습니다. 물 대신 준 포도주를 한 모금 마셨죠.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났습니다. 순애야, 너도 이제 나이가 60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지금처럼 살 거야. 그럼 죽을 때까지 계산대에 서 있을 거야?
괜찮아.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순애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좋아하는 일이라고?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어디야. 술이 몇 잔 돌고 나자 사람들의 말이 더 거침없어졌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돈은 얼마나 벌어? 그냥 먹고 살 만큼. 저축은 하고 있어? 조금씩 하고 있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 아프면? 순애는 이런 질문들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동창들은 각자의 성공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자식이 의사가 되었다고 자랑했죠. 순애는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부럽다거나 서럽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었죠. 동창회가 끝날 무렵 미란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애야, 오늘 와줘서 고마워. 나도 반가웠어. 그런데 다음에는 좀 더 차려입고 와. 이런 자리에서는 말이야. 순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 다음에는 그럴게. 순애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미란과 동창들이 보는 순애는 그저 가난하고 초라한 계산대 아줌마일 뿐이었죠. 하지만 순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봉투에 담아 어디론가 가져가는 그 돈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 있었지만 시장 골목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순애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였죠. 어서 오세요. 순애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죠. 물건을 사면서도 순애를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들렸어요. 순애 씨 봤어? 어제 종일 한숨만 쉬더라. 그러게, 뭔가 걱정이 많아 보여. 돈 때문인가? 그럴 것 같아.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점심시간쯤 되자 반찬가게 박 아줌마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어요. 순애 씨, 혹시 들었어? 뭘 들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박 아줌마는 주위를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순애 씨가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낸다면서?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글쎄,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박 아줌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어. 순애 씨 혼자 사는데 아프면 어쩌나 하고. 전 괜찮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걸요.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몸 조심해야지.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일가게 김 사장, 생선가게 이 아저씨, 떡볶이 가게 할머니까지 하나둘 순애의 가게 앞에 나타났죠. 순애야, 우리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야? 김 사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서?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순애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소문이 나돌겠어? 에이, 그러면서도 괜히 잘난 척 하던데? 어디선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순애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봤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소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애 씨가 작년에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다더라.
그래서 요즘 얼굴이 안 좋구나. 가게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게 손님이 많지 않잖아.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도 아플 텐데. 혼자 살면서 아픈 곳이 어디 한두 곳이겠어. 순애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해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소문은 더욱 과장되어 퍼졌습니다. 김순애 아줌마 구청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했다더라. 정말? 그럼 완전히 가난한 거네. 맞아. 그래서 요즘 더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자존심은 세더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그래. 도와주려 해도 받으려 하지 않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순애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가게에서 파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던데. 에이고, 그럼 정말 불쌍하네.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척은 하더라고. 맞아. 동창회에도 앞치마 차고 갔다면서? 어머, 그럼 정말 부끄러웠겠다. 이런 소문들이 시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애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죠. 동정 어린 눈빛도 있었고 무시하는 듯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지 왜 괜히 자존심만 세우나. 그러게 말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면 되는데. 하지만 좀 안쓰럽긴 해. 혼자서 그렇게 버티고 있으니 우리가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순애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견뎠습니다.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죠. 그저 평소처럼 가게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손님들이 와도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인사했고 외상을 달라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부녀회장 윤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순애 씨, 우리가 조금씩 모았어. 뭘 모으셨다는 거예요? 성금이야. 순애 씨 어려우니까 도와주자고 해서. 윤 여사는 봉투를 순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아. 병원비에 보태?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순애는 손사래를 쳤지만 윤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야. 우리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정말 괜찮다니까요. 에이, 왜 이래.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마음 써서 모은 돈인데. 받기 싫으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돌려주면 되잖아. 결국 순애는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았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뭘 당연한 일이지.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그날 밤 순애는 받은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돈이었죠. 참 고마운 사람들이야.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부터 순애에 대한 시선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것 봐, 성금까지 받았으면서 여전히 잘난 척하네. 그러게 감사하다는 인사라도 제대로 하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 도와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래도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좀 나아지겠지. 병원비 걱정은 덜겠어. 이런 말들이 순애의 귀에 들려왔지만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계산대를 지킬 뿐이었죠. 시장 골목의 조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애 앞에서 대놓고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동정하는 척하며 비웃었습니다. 순애 씨, 요즘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시고?
네, 괜찮아요. 혹시 병원에 가야 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또 도와드릴 테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 속에는 순애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과 동시에 우월감을 느끼려는 마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걸 알면서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순애는 여전히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봉투에 돈을 담아 어디론가 사라졌죠. 사람들이 준 10만 원도 함께 담아서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 순애는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는 때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동네 종합병원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장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병원 관련 소식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무슨 발표를 한다던데? 글쎄, 새로운 의료진이 온다는 건가? 아니면 병원 확장 공사라도 하나? 요즘 병원들이 경영이 어렵다던데 혹시 문 닫는다는 소식인가? 오후 2시 동네 병원 원장 김태수 박사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유명한 원장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것 자체가 화제였죠. 시장 사람들도 몇 명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순애도 가게 문을 잠깐 닫고 뒤쪽에서 지켜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감사한 소식을 전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원고지를 여러 번 정리하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10년 넘게 거액을 기부해온 익명의 기부자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기부자라는 말에 관심이 집중됐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어요. 그분 덕분에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없어서 포기할 뻔한 아이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에 오지 못하던 아이들이 모두 그분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김 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지금까지 총 기부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매달 꾸준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기부해 주셨어요. 15년 동안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익명으로 기부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시장 사람들도 서로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다만 매달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병원 접수처에 맡겨주실 뿐입니다. 봉투에는 항상 같은 글씨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라고 적혀 있어요. 원장님, 그분과 연락은 어떻게 하시나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와서 봉투만 놓고 가시거든요. 직원들이 몇 번 뵌 적은 있지만 이름을 묻거나 하면 그냥 웃으시면서 가버리세요. 어떤 분이신지 짐작은 가시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평범하게 차려입으신 중년 여성분이라는 것 외에는요. 키가 그리 크지 않으시고 항상 소박한 옷차림이세요. 김 원장은 자료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그분을 천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심장 수술이 필요한 7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3천만 원이었는데 그 가정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달에 기부금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치 그 아이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처럼요. 김 원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또 어떤 때는 미숙아들을 위한 특수 장비가 필요했는데
그때도 어김없이 기부금이 들어왔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필요한 때마다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비록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소식은 곧바로 지역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저녁 6시 뉴스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자 시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뉴스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2억 원이라고? 엄청난 돈이네. 그런 분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거야? 누굴까? 정말 궁금하다. 15년 동안이라니 정말 꾸준하신 분이네.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재벌가 부인이겠지. 맞아. 그 정도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 혹시 연예인일까? 아니면 대기업 회장 부인이거나 아니면 복권 당첨된 사람이 양심적으로 기부하는 건가? 그런데 왜 익명으로 할까? 이름을 밝히면 더 유명해질 텐데. 진짜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순애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죠.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어떻게 생각해? 누군가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순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야. 맞아. 하루하루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겠어? 그런 돈이 있으면 나라도 기부할까? 잘 모르겠다. 이때 동창회에서 순애를 조롱했던 최미란이 나타났습니다. 미란은 병원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시장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값비싼 가방을 들고 나타난 미란을 보자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신기한 일이네. 미란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 할 사람은 정말 한정되어 있을 텐데. 미란 씨 말이 맞아. 재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지. 그렇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미라는 순애를 흘끗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 일 할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부자들이지. 앞치마 아줌마는 절대 아닐 거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계산대에 서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돈을 기부해. 맞아. 우리 현실을 봐야지. 순애 씨 같은 분은 그냥 성금 받는 입장이고 그래도 마음은 고울 거야. 착한 사람이니까. 이 말을 들은 순애는 잠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소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겠죠.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능력의 차이는 있는 거니까. 미란이 다시 비꼬듯 말했습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순애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야 다들 착하지.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며칠 동안 시장 전체가 이 화제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익명 기부자가 누구일지 추측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우리가 아는 사람일까? 설마 그런 부자가 우리 동네에 있겠어? 있을 수도 있지. 부자들도 평범하게 사는 경우가 있다던데. 그래도 2억 원이라니. 상상이 안 돼. 나라면 그 돈으로 뭘 할까? 집부터 사겠다. 순애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묵묵히 가게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듣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계산만 하기도 했어요. 순애 씨, 만약에 순애 씨가 그런 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날 누군가 농담 삼아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순애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 생각해봐. 2억 원이 있다면 아마 필요한 곳에 쓰겠죠. 필요한 곳이 어디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순애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킥킥 웃었습니다. 순애 씨답네. 역시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돈이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날 밤 순애는 평소처럼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돈을 담아 병원으로 향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걸어가는 순애의 모습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어. 순애는 혼자 중얼거리며 병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익명 기부자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순애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계산대에 앉아있던 순애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시장 골목에 경찰차가 오는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아니면 사고가 났나?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 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은 순경이었어요. 경이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순애 씨 계신가요? 경이가 순애의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네, 제가 김순애입니다. 저희는 종로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김순애 씨, 잠깐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희의 말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순애 씨가 무슨 일을 했다는 거지? 설마 가게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순애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여기서는 곤란하고요. 서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시장 사람들이 가게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거든요. 혹시 병원 기부금 관련해서 조사받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희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기부금이라고? 무슨 기부금? 혹시 그 익명 기부자 말하는 건가? 사람들의 추측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제가 기부금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자세한 건 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잠그고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순애 씨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소리쳤지만 경찰차는 이미 시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순애는 조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테이블과 의자가 을씨년스러웠어요. 순애는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순애 씨, 먼저 신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익명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네 병원의 익명 기부자가 사실은 기부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횡령이라고요? 순애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신고자에 따르면 김순애 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가로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어요? 순애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김순애 씨가 생활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제가 기부를 했다고요? 순애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직 자신이 기부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김순애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원 기부금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경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비밀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였어요. 저는 아무 잘못한 일이 없어요. 결국 순애는 명확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럼 기부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순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순경이 들어와서 경희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경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김순애 씨, 추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애 씨가 최근에 시장 사람들로부터 성금을 받았는데 그 돈도 기부금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순애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성금을 받은 건 사실인가요? 그건 네,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 돈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금으로 받은 돈을 기부에 사용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을 털어놓기는 어려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조사는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순애 씨 매달 밤에 어디로 가시는지 목격자가 있습니다. 목격자요? 네, 시장 사람들이 김순애 씨가 매일 밤 봉투를 들고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증언했어요. 순애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건 순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순애 씨,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기부금 횡령 혐의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경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기부금을 가로챈 것이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정말 아무 잘못한 일이 없어요. 순애는 억울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왜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시는 거죠? 조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순애는 점점 지쳐갔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순애 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오셔야 합니다. 집에 갈 수 있는 건가요? 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순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순애는 어둠이 내린 시장 골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순애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정말 뭔가 있는 모양이야. 기부금을 횡령했다는데? 에이, 설마 그럴까? 그런데 경찰이 데려갔잖아. 순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자 조용해졌어요. 순애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경찰서에서 받은 출석 통지서가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자마자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순애를 둘러쌌어요. 순애 씨, 어제 무슨 일이었어? 경찰서에서 뭐라고 했어? 정말 기부금 횡령한 거야? 질문이 쏟아졌지만 순애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순애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왜 경찰이 데려갔겠어? 그러게, 아무 일도 아니면 경찰서에 갈 이유가 없지. 이때 최미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 일을 들었는지 더욱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얘들아, 내가 뭐라고 했지? 앞치마 아줌마가 그런 큰 기부를 할 리 없다고 했잖아. 미란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미란 씨 말이 옳았네. 처음부터 이상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돈을 기부해. 그러니까 남의 기부금을 가로챈 거겠지. 에이, 정말 실망이야. 순애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명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병원 원장 김태수 박사였어요. 원장이 시장에 나타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병원 원장님이 왜 여기에? 혹시 순애 씨 때문에 온 건가? 기부금 사건 때문인가 봐. 김 원장은 순애의 가게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김순애 씨죠? 네, 맞습니다. 순애는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김태수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김 원장은 주위를 둘러본 후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궁금한 듯 지켜봤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부금 횡령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네, 저도 조사를 받았어요. 김순애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병원 기부금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김 원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순애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았어요. 원장님, 제가 그 기부자입니다. 순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네, 15년 동안 매달 기부해 왔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김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가게 안쪽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장부가 있었어요. 여기에 매달 기부한 금액과 날짜가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순애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김 원장이 받아서 펼쳐보니 정말로 15년간의 기부 내역이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김순애 씨, 어떻게 이런 큰 금액을 기부하실 수 있었나요? 매달 가게 수익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제가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기부했습니다. 15년 동안요? 네, 처음에는 1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가게가 조금씩 잘 되면서 금액을 늘려갔고요. 김 원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익명으로 하신 거죠? 이름을 밝히면 순수함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히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때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차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어요. 또 경찰이 왔어. 이번엔 뭔가? 혹시 순애 씨 체포하러 온 건가? 경찰관들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위였어요. 김순애 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잠깐만요. 김 원장이 나섰습니다. 저는 병원 원장 김태수입니다. 김순애 씨는 저희 병원의 은인이십니다. 은인이라고요? 경위가 의아해했습니다. 네, 15년 동안 익명으로 기부해 주신 분이 바로 김순애 씨입니다. 김 원장이 장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장부를 보시면 모든 기부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기록과 정확히 일치할 겁니다. 경위는 장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15년간의 기록이 다 있네요. 네, 김순애 씨는 기부금을 횡령한 게 아니라 직접 기부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밖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순애 씨가 기부자라고? 그럴 리가 없어. 15년 동안 기부를 했다고? 경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기록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김 원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경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김순애 씨 확인 결과 모든 기록이 일치합니다. 정말로 15년간 기부해 오신 게 맞네요. 경위의 말에 시장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이야? 순애 씨가 그 익명 기부자였다고? 2억 원을 혼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순애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어요. 김순애 씨는 무혐의입니다. 오히려 존경받을 뿐이시네요. 경위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신고자는 따로 조사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시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순애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시장 골목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순애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순애와 진짜 순애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반찬가게 박 아줌마였습니다. 순애 씨, 정말이에요? 박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순애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15년 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기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애를 의심하고 비웃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순애 씨, 우리가 정말 죄송해요. 과일 가게 김 사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순애 씨를 너무 잘못 봤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애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모으셨어요? 떡볶이 가게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쓸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모았어요. 제가 쓸 만큼만이라고요? 네, 밥 먹을 돈, 집세, 그리고 가게 운영비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모았거든요.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순애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순애 씨는 15년 동안 거의 돈을 안 쓰고 사신 거예요? 비싼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고? 네, 필요한 것만 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이때 김 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순애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순애 씨 덕분에 지금까지 수백 명의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이름을 밝히면 감사하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게 부담스러웠어요. 순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더욱 숙연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맞아, 순애 씨를 그렇게 오해하다니. 이때 최미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애를 비웃던 미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순애야.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미란아. 순애가 평소처럼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 나는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동창회에서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미란아. 너도 몰랐던 거잖아. 몰랐다고 변명이 될까?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내가 잘못이야. 미란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순애야, 나는 내가 그럴 줄 정말 몰랐어. 15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니. 몰랐던 게 죄는 아니야, 미란아. 순애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비웃은 건 상처가 되더라. 이 말을 들은 미란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순애야.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용서할 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 서로 모르고 살았던 거잖아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순애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 씨, 우리도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순애 씨를 너무 함부로 봤어요. 성금까지 모아드리고 그랬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순애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성금도 소중하게 썼어요. 어떻게 쓰셨어요? 그것도 병원에 기부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전달됐죠.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자신들이 준 적은 돈도 순애는 그대로 기부에 사용했던 것이었어요. 김 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김순애 씨, 이제는 익명이 아니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제 비밀이 다 밝혀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부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순애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우리도 순애 씨를 본받아야겠어요. 이때 한 기자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온 것 같았어요. 김순애 씨 맞으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는 사양할게요. 순애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왜 거절하세요? 제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거든요. 기자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순애의 가게 앞은 인산인해를 잃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저희도 순애 씨처럼 살고 싶어요. 순애는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사람들의 진심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애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시장이 조용해진 후 순애는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지켜온 비밀이 드러난 하루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일은 이제부터였어요. 진실이 밝혀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시장 골목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순애의 가게 앞에는 작은 현판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김순애 장학재단이라고 적힌 소박한 나무 현판이었죠. 할머니,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아이들이 순애를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서 와, 우리 예쁜이들. 순애는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애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덕분에 수술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7살 민준이가 순애의 치마를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걸을 수 있어요. 5살 서연이가 깡충깡충 뛰며 보여줬어요. 그래, 정말 잘 됐구나. 순애는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려요.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순애에게 건넸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알록달록한 그림들이었죠. 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순애는 그림들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이때 김 원장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씨.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아이들이 순애 씨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제가 더 고마운걸요. 순애와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순애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순애 씨, 정말 보기 좋아요. 반찬가게 박 아줌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보는 우리도 기분이 좋네요. 과일가게 김 사장도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순애의 이야기가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었어요. 순애 씨, 저희는 부산에서 왔어요. 순애 씨를 꼭 만나 뵙고 싶어서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사람들이 순애에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순애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있으면요. 오후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미란이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미란은 여러 번 순애를 찾아왔었습니다. 순애야, 안녕. 어서 와, 미란아.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왔어. 미란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무슨 소식? 우리 회사에서 순애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정말? 응, 2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어. 우리 사장님도 순애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셨거든.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고마워, 미란아. 내가 고마워해야지.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 미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변했다고? 응, 예전에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마음을 먼저 보려고 노력해. 그런 미란이가 예뻐. 순애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시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가게 앞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순애 씨, 저희도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말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순애 씨와 함께 기부하고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함께하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순애는 감동했습니다. 그런데 순애 씨, 이제 가게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할 거예요. 이 가게가 제 삶의 터전이거든요. 장학재단 일도 하시면서요? 네, 둘 다 제가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때 김 원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순애 씨, 병원에서 순애 씨 이름으로 된 특별병동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순애 씨 덕분에 병원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시장이 조용해졌어요. 순애는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운 하루였네. 순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젊은 여성 한 명이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혹시 김순애 씨이신가요? 네, 맞아요. 저는 기자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기자분이시라면 인터뷰는 사양해요. 인터뷰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김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순애 씨 덕분에 수술받았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10년 전에 척추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익명 기부자 덕분이었는데 그분이 순애 씨였다는 걸 알고 찾아왔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당신이? 네, 순애 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김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순애 씨, 정말 고마워요. 앞으로 제가 기자로서 순애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하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하루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여러 봉투에 담인 기부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었죠. 순애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혼자 걷는 길이지만 이제는 마음이 닿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야. 순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눌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부자지. 순애의 목소리가 조용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5년간 지켜온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시장 골목 위로 달빛이 내리고
순애의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작은 마트의 앞치마 아줌마였던 순애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부자의 의미를 보여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나누며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라는 것을 온 마음으로 보여준 순애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가난하다고, 초라하다고 사람들은 그녀를 함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묵묵히 기부를 이어온 한 여인의 진심은 결국 세상을 감동시키고 말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선행을 이어갑니다. 감사드립니다.